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 이정열 전문가입니다. 자, 영상 하단 링크 보시면은 강의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 중인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으실지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내가 매수가가 얼마고 비중이 얼마다. 근데 이 종목이 뭐 어떤 상황들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최소한의 정보들만 게시판으로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투자 판단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게시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요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덴트 2만원 20% 말씀을 이 종목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비덴트입니다. 자, 비덴트가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고 빗썸의 최대 주주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인수설, 매각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대 주주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자면 FTX 억만장자로부터 빗썸 매각 협의를 하고 있다. 매각 조건 등은 검토 중에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뭐 이 공동 경영을 한다. 아니면 이 지분을 매각을 한다. 모든 가능성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이 빗썸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로 이 비덴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매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면은 이게 뭐 어떤 내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들이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 빗썸 인수 추진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자, 솔직히 제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죠. 한 2만원 정도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까지인데, 자, 일단 대응이 좀 안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하셔가지고 2만원이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이 35%라고 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 보면,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각이 진행이 된다. 여기서 1차 시세 분출이 됩니다. 왜냐면은 매각에 대한 기대감인 거예요. 기대감. 얘가 일단 최대 주주잖아요. 최대 주주인데 매각을 한대.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을 한대. 그러면은 현금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현금. 물론 이제 빗썸의 영업이익으로 연결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가격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코인 시세도 뭐 반영이 좀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익으로 비덴트에서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추후의 문제이긴 해요. 영업이익이 뭐 실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것이냐. PER이 불과 2배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거래가 줄었고 거래가 줄어들었고 연결이익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세가 되는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근데 비트코인이 자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거래도 줄어들고 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PER이 2.9배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하니까 매각이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기대감들 지금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얘네가 사실 팩트를 딱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이 매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매각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거시적인 문제인 거지. 그런 것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들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약간 이제 테마성이다. 테마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호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체결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투자 강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높다라는 거고 시장에서 이 종목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일단은
다음날 이 지지 구간 종가를 보세요. 종가를 이탈하는지 지지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 뭐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 종가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움직임들을 그때마다 보면서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이 종가 여기 가격 보면 12,000원 수준. 그리고 오늘 종가가 뭐 지금 이제 장중이기 때문에 4시. 자, 오늘 종가가 12,800원. 12,800원을 내일 위에서 시작을 하는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는데 장기 평선에서 매물 나올 수 있는 이 14,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14,000원, 15,000원 부근들 슈팅이 나오면서 자, 그러면은 내일 12,800원 위에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14,000원 부근들을 뚫어주는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탈을 하면서 여기 12,000원 구간들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갭이 또 떴잖아요. 갭이 떴던 이 11,000원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오는지 이탈을 하는지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저는 뭐 비중점을 축소를 시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PER이 2배 모멘텀은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거품은 없다라는 겁니다. 거품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 하단 부분에서 저는 다시 비중을 좀 축소를 했다가 여기 이 구간들을 이탈을 하면은 순차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갔다가 하단 구간 여기 오면은 비중을 다시 잡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를 2만 원에서 대폭 낮추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1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매각이 진행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추후에 2차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2차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 가격 얼마에 체결을 할 것 같다. 얼마에 체결을 했다. 그리고 3차는 체결이 완료가 됐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다가 매각 가격이 얼마가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때 2차적으로 시세 분출이 딱딱딱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모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잡아갈 수 있을 가능성들.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주가가 올린 다음에 빠져나가는 그런 시세 차익,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어요. 매도 거래량들이 나올 때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계속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신청을 해주세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3차. 매각이 완료가 됐다. 이때는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된다. 그럼 모멘텀이 꺼진다는 겁니다. 이때 제 생각에는 매도 거래량들이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 거래량들이 여기에 유사하게 거래량들이 손바뀜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매도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매각을 협상을 하고는 있었으나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 협상이 무산됐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료 소멸이 나오기 전에 매각 가액이 어떻게 됐고 이 기대감들을 계속 올려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재료들이 나오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런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 구간들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하면은 가만히 냅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들이 계속 동반이 되면서 뚫어주는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계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가 조금 2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원본까지 올지는 그때그때 계속 봐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계속 보면서 단기적으로 잡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돌파를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하다가 음봉이 막 강하게 나오면서 음봉이 딱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막 동반이 됐습니다. 거래량들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흐름들을 보여줄 때는 재료 소멸이라고 인식을 하자고요. 이게 뭐 2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들을 확인하면서 지지를 받아줄 때는 지지를 받고 이 종가를 계속 지켜주는가 이게 단기적인 포인트는 13,000원, 12,000원 이 구간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내일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좀 더 지켜보시고 여기서 좀 이제 이 12,000원 하단에서 시작을 하면은
지지구간 좀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단기적으로 뭐 떨어지면은 여기 이제 12,000원, 12,000원, 11,000원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시고 나중에 다시 잡아도 된다라고 했죠. 다시 잡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음봉이 나올 때까지 다시 슈팅이 나올 가능성들이 이 차에는 좀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살짝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손실을 보는 것들은 나중에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이 이만큼 나서 이 손실을 이때 만회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목이 계속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뭐 실적, 모멘텀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빗썸의 그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시장에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지켜보시면서 매각 가액이 좀 어떻게 되고 협상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팩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매각이 된다고 해가지고 거래가 빗썸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된다든가 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증권사 같은 것도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협 나무증권이라고 했을 때 나무에서 뭐 삼성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주식 주가가 올라가고 뭐 거래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빗썸에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연결 이익으로 비덴트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그거는 팩트인데 매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막 그런 이슈들은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대감으로 기술적으로 대응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덴트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잡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이 조금 35%가량 되시고 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명하게 좀 대응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을 하고 돌파를 한다. 이 방향성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까지 비덴트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 보시면은 진단 요청, 강의 요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요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